네, 안녕하세요. SBS 모바일 24가 고르고 강력 추천하는 뉴스 픽픽스 시간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이소연 에디터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연 에디터입니다. 네, 이소연 에디터. 우리 또 픽픽스 팀의 이소연 에디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경찰 사건 기자. 경찰 사건 기자는 일종의 뭔가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엔 가고 이렇게 파고 네. 뭐 이런 거.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합니다. 네, 약간 험한 기사 좋아하는 것 같아요. 험하고 손에 이렇게 좀 피 좀 묻히고 이런 거. 비릿한 기사들. 그렇죠. 네. 제가 사건 기자 할 때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지금 요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제 뭐 나왔잖아요. 네. 그거 잡혔는데 저도 연쇄살인 사건 취재를 했었어요. 진짜요? 네, 호순이. 네, 강호순. 네. 그때 네, 사건을. 안산에서 참 그때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원래 그게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으로 시작을 했고 해가 바뀐 다음에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에서 뭐 살해 용의자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그냥 단건인 줄 알았죠. 그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 전화 오더니 너 당장 안산 상록경찰서로 가라고 해서 빡 쏘고선 바로 가자마자 이제 중계차를 타고 우선 있는데 내용을 봤더니 이자가 군포 여대생뿐만 아니고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소름이 끼치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요새 화성 연쇄살인 사건 것도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면서 참 하여튼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들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상황이고 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픽 갖고 온 거 사건 사고 네, 오늘 좀 센 걸로 가는데 이게 중국에서 그래도 다행히 다 범인들 잡히고 해결된 거예요. 일단은 해결은 됐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래도 이 범인 잡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은 한 사건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포크레인이 있네 일단. 네, 사진?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저기 포크레인, 굉장히 큰 포크레인이 있죠. 근데 저 포크레인이 파고 있는 곳이 중학교 운동장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이거 뭐 학교 괴담도 아니고. 네, 학교 괴담도 아니고 왜 학교 운동장을 파고 있냐. 먼저 제목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16년 전 비리를 폭로한 후에 실종된 교사가 결국 유해로 발견된 곳이 바로 이 운동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비리? 네, 내부 비리였습니다. 휘슬블로우였는데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16년 전이어서 중국에서 16년 전이어서 가능한 일인가? 요즘은 이제 내부 고발자들 보호하는 우리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16년 전에 근데 어떻게 잡게 됐는지 그거 좀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16년 전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운동장이 지금 16년 전에 만들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이 운동장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교사가 운동장 조성 감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건축업체가 부실한 자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운동장. 그치. 운동장 막 트랙 가는데 허술하게 하고 부실하게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분이 내부 고발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비리를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이 비리를 지방 정부에 이 고발을 했지만 그 이후로 호련히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련히 사라진 다음에 16년 만에 어떻게 이거를 여기를 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고 난 후에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내부 고발을 한 거를 가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건축업체와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던 와중에 다행히 최근에 2019년도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고 이분의 아들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 범인한테? 네,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서 이제 이 운동장을 파게 된 거죠. 범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범인은 건축업체 관계자였어요. 결국에는 자기네 비리 고발 건축업체 관계자가 이건 무슨 조폭 영화도 아니고 자기네가 공사하는 공사 현장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지금이라도 어쨌거나 유해를 찾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히 알게 됐고 16년 만에 이제 진실이 또 그다음에 드러났죠. 살해 범은
처벌을 받게 됐고 네. 뭐 이런 거죠. 네. 아,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뭐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총 한 7명 정도 네, 네, 네. 상당히 많은 수가 이 범행에 가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모두 검거가 됐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학생들 운동장하고 어떻게 학교 급식, 네. 학교 운동장, 아, 학생들 교복, 네. 뭐 이런 거 잘하는 청소년들 상대로 뭐 그 영업을 해서 보여주는,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 네. 근데 최소한 장난은 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장난친 거를 고발을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을 살해하는 거. 네. 아, 정말. 그래서 16년 만에 저 네. 운동장이 다 파헤쳐지면서 네네. 드디어 유해도 발견되고 진실도 네. 밝혀졌다고 합니다. 운동장도 다시 갈아엎어야겠네. 구제공사했을 거 아니야, 보나마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 참. 우리 다음 거. 잠깐만. 이것도 엽기인데? 네. 제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네. 좀 공기가 아니, 되게 서늘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네. 우리 되게 진짜로 이렇게 막 살벌한 걸로 갖고 왔는데? 내가 출근길에 좀 추운데 이러면서 약간 네네. 서늘한 뉴스들로 가져왔습니다. 아니, 지금 여름 다 지나고 안 그래도 찬바람 부는데 네. 좀 더 스산하게 만들어주시네. 네. 이게 일단은 요거 사진 하나 볼까요? 저게 사진만 보고는 잘 모르는데 제목을 들으면 느낌이 빡 와요. 네, 제목을 들으면 아마 경악하실 수도 네, 있을 것 제목. 같아요. 제목이 아버지 머리를 분리해서 냉동 보관한 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무슨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 제목 딱 읽고선 네. 아버지 머리 분리해까지만 듣고선 자식이 그런 줄 알고 좀 폐륜적으로. 야, 이거는 존속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오늘 많이 나가는데 막 나가는데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죠. 네. 근데 보니까 이분 좀 재력이 되는 집안인 것 같아요. 네, 돈이 좀 있으셨던 거죠. 네. 일단은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목만 보고서는 아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머리를 분리했다고 하니까 왠지 강제로 이걸 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버지의 아니고. 유언대로 그냥 따랐을 뿐입니다. 이 아버님이 90살까지 사신 굉장히 장수를 하신 네, 분이에요. 장수하셨네요. 근데 이제 마치 불로장생의 약을 찾았던 진시황처럼 아. 더 오래 살고 싶으셨던 거죠. 네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자기의 신체 일부를 따로 떼서 영하 196도에 냉동 보관한 후 네.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다시 되살려내라. 자기를 다시 이제 되살려내라. 새로운 삶을 나한테 찾아달라. 네. 이렇게 해서 이 냉동 보관 업체에 의뢰를 한 거죠.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몸을 전체를 냉동하는 건 아니고 네. 머리만 떼서 하는 거예요? 네, 머리만. 아마 이제 몸은 노쇠했기 때문에 네. 머리만 이제 뇌만 자기 기억 장치만 딱 가지고 있는 뇌만 딱 떼서 건강한 몸에 붙이는 그런 이제 큰 그림을 짜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뭐였죠? 이렇게 흑인 한국 영화도 비슷한 게 비슷한 게 있는데 제가 네. 봤던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잘생기고 건강한 흑인들을 네. 납치해서 그 노쇠한 몸에서 네. 뇌를 옮겨서 그 몸을 빌리는 거죠. 그런 영화가 그 제목이 있었는데 저도 한국 영화에서 비슷한 영화를 봤었는데요. 제목은 잘 안 기억나지만 그 노쇠한 갑부가 네. 젊은 사람의 몸과 이렇게 바꿔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 정도면 욕심 아닌가 진짜? 네, 저도 아무리 아니, 100세 시대지만 90살까지 사신 다음에 네. 또 하긴 근데 뭐 본인의 욕망이니까 그거를 뭐 돈이 있으시면 하시는 거고 네. 뭐 그래서 이 업체가 네. 머리만 떼서 네. 계속 연구 보존을 하는 거죠. 계속 네, 네. 이게 살릴 방법이 생길 때까지. 네. 그런데 네. 아들이 소송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 네. 업체 상대로. 네네. 왜? 왜 소송을 했냐면 네. 그 아버지가 유언을 자식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골함을 딱 받았는데 유골함을 딱 열어보니까 머리가 없었던 거죠. 그거 어렵긴 해. 네, 좀 엽기적인데 네. 그래서 왜 머리가 없지? 이렇게 좀 파헤쳐 보다가 아버지가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머리만 따로 냉동 보관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되고, 이 업체에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럼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근데 이유가 뭐야? 아버지가 내가 원해가지고 머리를 맡겨가지고 나 좀 나중에 살려도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소송을 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을 내긴 했지만 네. 아마도 법적으로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볼 때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기사를 이제 오랜만에 한번 보면서 후속 기사를 찾아봤어요. 혹시라도 판결이 났는지. 네. 근데 판결이 났다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 판결이 났다는 내용은 없고. 아마 이제 좀 미약하지 않나.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이거 네. 뭐 아버지가 원해가지고 했던 거고 네. 여기가 뭐 살아계신 분은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사자와의 어쨌든 네, 계약이 그렇죠. 있었던 것이니까. 계약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네. 그런데 단지 자기가 놀라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이분들 돈이 좀 있는 집안 같아가지고 네. 제 보기엔 아드님도 나중에 아버님 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이 머리 옆에. 네네네.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둘 다 너무 엽기적이야. 네. 자, 엽기적인 순위로. 둘 다 엽기적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자, 100세 시대고 이 끝없는 욕망. 네, 인간의 오래되고 또 금지된 욕망이었던 네, 이 영생에 그쵸. 대한 욕구. 영생에 대한 욕구.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근데 고찰해 볼 저는- 만한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인간이 영생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면 네. 그것만큼 되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런가요? 좋지 않을까요? 아니 생각해봐요. 왜냐면 네. 우리 이소연 에디터 엄마랑 이소연 네. 에디터랑 비슷한 나이에 그 상태로 가는 거야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내 아들과 내가 비슷한 나이로 영원히 가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뭐 다 이렇게. 그러면 애를 안 낳으려고 될 수도 있고 난 되게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긴 한데.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 이소연 에디터랑 같은 또래로 이렇게 촥 이렇게 보이면 나야 좋은데 되게 싫을걸? 네, 네. 갑자기 갑자기 싫어졌어, 네, 뭐. 갑자기 이런 그냥 느낌? 나이대로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는 그 나이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부분이 있으면은 네. 물려준 아름다운 퇴장 뭐 이것도 저는 아름다운 의미 퇴장. 있나 네. 갑자기 조금 이렇게 철학적으로 흐르는데 오늘 일단 엽기로 네. 다음번엔 저희 픽픽스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상큼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